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저는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식시장을 전망하거나 산업, 그리고 종목, 그리고 채권 등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가끔 경제 지표는 후행하기 때문에 항상 뒷북만 쳐서 주식시장을 전망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발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진짜 가끔씩 있어요. 답부터 드리면은 그 정도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죠. 이 실적은 4월쯤에 잠정 실적이 일단은 발표가 되고요, 5월 15일에 공시가 되죠. 그래서 4월 5일이면 거의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어떤 주식 초보자가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지나간 자료니까 분석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소리를 딱 질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단한 고수분이 납셨다 하면서 막 다 기립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은 어디 정신병자가 하나 왔나 하고 그냥 무시를 할까요? 5월 15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잘 발표됐다고 그제서야 매수 추천하고, 또 2분기에 또 갑자기 실적이 안 나오면 그제서야 매도 의견 내고, 이런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가격과 수량 때문인지, 아니면 투자나 인건비를 삭감해서 증가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오는지, 언제쯤 오는지, 이런 자신들만의 컨센서스가 맞는지 실적과 대입을 해보겠죠. 물론 D램, 낸드, 시스템 반도체부터 IM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각 사업별로 예측했던 이 컨센서스대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오는지, 그래야지 목표가도 내고 이것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1분기 실적을 분석하는 게 이런 애널리스트들이죠. 하물며 이런 종목 하나도 그런데 경제 지표는 틀릴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으니까 매수해라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 제조업 지수 갑자기 떨어지면 이제 매도하고, 이렇게 1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이런 거시경제 전문가라든가 애널리스트들,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명목 제조업 가격 지수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제조업 가격 지수가 하락한다거나,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거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 역사가 더 중요하죠. 지난 100년간 또는 수십 년간 주식시장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실물 경제를 나타나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거지, 단순하게 1차원적인 사고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는 후행하는 것이라서 뒷북만 치고 어차피 늦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거나 전망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 대답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누가 댓글로 빡돌게 해서 면박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채널에서 누가 더 헛소리를 한다거나 그러길래 제가 저격을 하는 걸까요? 전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지난 100년 정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선행해서 움직이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고, 그것을 종합한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차원적인 분석을 뛰어넘는 2차원적인 이런 경제지표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앞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지표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학습 효과 때문에 주식시장을 선행하던 경제지표들은 점점 동행지표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선행하고, 그런 것들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 이렇게 써있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에서 가져왔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해석이 되시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약간 선행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미국의 주가 지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이 이번 달에 줄었으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 매도해라, 아니면 주당 노동 평균 시간이 늘었으니까 매수해라, 이런 1차적인 생각으로 이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원리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보죠.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소비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기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고용주들이 새로운 인원을 잘 안 뽑아준다는 거죠. 일단 야근시키고 수당 좀 더 주고 회식 좀 시켜주면서 지금 있는 인력의 몸과 이 정신을
갈아 넣도록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계약직 한두 명 뽑아주고 내가 인력 충원해줬으니까 이제 니네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뭐 딴소리 하면 안 돼. 뭐 이딴 소리나 짓거리죠. 근데 신입이 들어오면은 아시겠지만 가르쳐서 나 같은 하나의 회사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좀 더 편해지죠. 그래서 일 가르쳐 주느라고 한동안은 야근을 더 해야 돼요. 그림에 있는 평균 노동시간은 전체 노동시간을 인원으로 나눠서 산출하거든요. 분자가 노동시간이고 분모가 인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듯한 이런 흐름을 나타나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직원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무 현장의 노동시간 감소 요인은 이직이라든가 파업, 또 시간제, 무급휴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노동통계국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 평균 노동시간이 계단식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간이 계속 증가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까요? 그것도 당연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변곡점입니다. 그림의 2009년부터 2010년, 11년, 12년 요 구간을 한번 볼게요. 미네르바 같은 이런 형님들 나와서 라면 사재기 해둬라. 더 떨어진다 이러고 닥터 둠 선생님도 나와서 수직으로 급락할 테니까 안전벨트 꽉 잠매라. 이런 소리를 막 하셨죠. 그래서 신문에서 다 죽는다 이런 소리만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림 보시면은 주당 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물 제조업체들은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상승할 채비를 이렇게 하고 이때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시간에 들어간 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08년 요 구간을 보면 아주 딱 알 수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라면 2006년, 2007년이라든가 아니면 IT 버블 터지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보시면 되겠죠. 주당 노동 시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지속돼요. 그럴 때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고용주들이 지금 있는 인원만으로 주문을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재고가 점점 쌓여가가지고 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평균 노동시간은 총 노동시간을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IT 버블 전이나 금융위기 전처럼 이렇게 호경기의 어느 순간에는 슬슬 판매 또는 주문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창고의 재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들은 보통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은 1+1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박리다매로 경쟁업체 대비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챙기겠다, 이익을 유지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는 노동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시간당 계약 근로자들 있죠. 이 친구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노동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던 인원들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유지되거나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이 평균 노동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고요. 네. 주당 40시간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41에서 42 정도 구간에 머물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인데 한 41.5 정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호황에 이제 한 50% 이상은 넘어가는 구간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42 요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은 노동시간이 이거 거의 맥시멈의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제지표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캐치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건데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약간씩 늘어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굉장히 박리담의 전략을 펼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계약직 인원들을 해고하고 있거나 그래서 빡세게 사람들을 돌리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품의 주문 가격도 만약에 약간씩 떨어진다. 그리고 임금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확실한 거죠. 기업 현장에서는 박리담회로 매출을 늘리고 계약직 인원 감축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다수의 기업들에서는 매출은 늘어나고 또 원가가 감소하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요. 근데 실제로 세부 재무제표를 보면 급여 또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영업이익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만 딱 보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구나, 장밋빛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보고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급여도 증가하고 전체적인 비용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기 회복의 그림이 되겠죠.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도 회사에 열심히 전화를 돌리면서 투자를 하시던 이런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은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면, 그러니까 회사가 바쁘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논리로 투자를 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셨고, 근데 분명히 엄청 바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와서 앞으로 더 늘어나겠구나 하고 투자를 계속 하셨는데 손실을 보시는 거죠. 하필이면 업황이 너무 좋아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시기에 거시적인 경제와 산업을 보지 않고 오로지 기업만 분석하다가 손해를 보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 경제를 본다는 건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와 산업 그리고 세부적인 기업들의 실제적인 경제 상황이 전부 맞물려 있는 퍼즐과 같거든요. 이 퍼즐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회사의 대표를 잘 알거나 아니면 직원분들을 아주 잘 알거나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뭐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면 뭐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그럼 그 기업만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되는데, 우리처럼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직장이 없는 전업 투자자라고 해도 요즘에는 뭐 기업 탐방도 잘 받아주지 않고요. 탐방을 가도 뭐 주식 담당자분하고 같이 대화하는 정도지 뭐 직접 생산 라인에 가서 뭐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회사 관계자들한테 술 먹여서 비밀 정보 캐내는 뭐 한 10년, 20년 정도 뭐 이런 방법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 상황 그리고 회사의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퍼즐을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고, 이게 가장 리스크가 낮다는 거죠. 거시 경제를 활용하고 뭐 세부적인 경제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맞물려 돌아가는 퍼즐을 맞추고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해서겠죠. 앞서서 설명드리기로 한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경제지표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은데 지금 이거 하나 설명했는데 벌써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나머지 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나머지 것들은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인 지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